1912년 평안북도 신의주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송기정. 그가 태어난 조선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송기정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다리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까지 면리기를 뛰어다니던 소년의 눈빛에는 좌절된 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조선말을 쓰면 벌을 받던 시절, 그러나 송기정에게는 한 가지 자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달릴 때만은 조선인으로 숨 쉴 수 있었다. 훗날 그가 남긴 이 말처럼 달리기는 그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민족혼의 분출구였고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한 송기정은 본격적으로 육상에 입문합니다. 1933년 그의 나이 21살, 전조선 육상경기대회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환경, 변변한 운동화 하나 없던 시절,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대동강변을 달리던 청년의 가슴 속에는 하나의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조선인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그 뜨거운 꿈 말입니다. 재능은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송기정의 실력은 국내 대회를 넘어 일본 본토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 도쿄에서 열린 메이지 신궁대회. 그는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시상대에 오른 그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선인 송기정이 아닌 일본인 소네 기테이로 기록된 우승이었습니다.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승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수치와 분노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본은 그의 재능을 탐냈습니다. 조선인의 영광이 아닌 일본 제국의 위상을 높이는 도구로 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훈련장에서도 숙소에서도 감시의 눈초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일본어로 말하라는 강요, 창씨 계명의 압박. 그러나 송기정은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조선인으로 뛸 것이다. 그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비록 유니폼에는 일장기가 새겨져 있지만 자신의 심장은 태극기로 뛰고 있다고 말입니다. 밤이면 고국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던 청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달리기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억눌린 2천만 동포들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제국의 위신을 걸고 치러지는 예선전에서 송기정은 압도적인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시간 26분 42초.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를 향한 일본의 방해 공작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일본 육상계는 조선인이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시설 사용 제한, 코치 배정 차별, 심지어 식사까지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선수들에게는 최신식 운동화가 지급되었지만 송기정에게는 낡은 신발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20km를 뛰었고 밤에는 근력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몸은 지쳐갔지만 정신만은 더욱 강인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비밀리에 그에게 편지를 보냈고 고국의 동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송기정, 당신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달릴 힘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베를린으로 떠나는 날, 그는 가방 속 깊이 태극기 한 장을 숨겨 넣었습니다. 1936년 8월 베를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제11회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이 대회를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무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10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올림픽 스타디움. 각국의 선수들이 입장하는 가운데
일본 선수단의 유니폼을 입은 송기정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선명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앞두고 일본 선수단의 감시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송기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가 조선인임을 드러낼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송기정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시상대에 오르면 어떻게든 이 치욕스러운 일장기를 가리겠다고 말입니다. 경기 전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고국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조선인으로 뛴다. 2천만 동포의 이름으로 뛴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8월 9일 새벽 마라톤 경기의 날이 밝았습니다. 56명의 선수들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송기정은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고국 동포들의 함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려 퍼지려는 순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56명의 선수가 일제히 뛰쳐나갔습니다. 송기정은 차분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10km 지점, 독일, 영국,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선두 그룹을 이뤘고 송기정은 그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의 훈련으로 단련된 그의 몸은 언제 스퍼트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0km 지점, 더위와 피로에 많은 선수들이 속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송기정은 서서히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보폭은 규칙적이었고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본 선수단 관계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30km 지점, 송기정은 어느새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영국의 하퍼가 바짝 추격했지만 송기정의 질주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관중들은 이 동양인 선수의 놀라운 주파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송기정의 귓속에는 오직 조국의 함성만이 들렸습니다. 35km 지점, 극한의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폐는 터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조선 독립, 그의 마음속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2km, 송기정은 혼신의 힘을 다해 질주했습니다. 결승선이 보였습니다. 10만 관중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2시간 29분 19초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송기정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월계수 화관을 받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일장기가 올라가고 일본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송기정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월계수 묘목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려 일장기를 가렸습니다. 이것은 침묵의 저항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기에 선택한 조선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사진 기자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며칠 후 한국으로 이 사진이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이기룡, 신낙균 기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장기가 선명한 이 사진을 그대로 게재할 것인가? 그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8월 25일 동아일보는 송기정 선수의 유니폼에서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조선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문을 사기 위해 줄을 섰고 거리에서는 만세를 부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송기정의 우승은 일본의 승리가 아닌 조선 민족의 승리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격은 신속했습니다. 총독부는 즉각 동아일보를 무기정간 처분했고 관련 기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신문사는 문을 닫았고 많은 이들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은 민족의 가슴에 독립의 열망을 더욱 뜨겁게 지폈습니다. 송기정의 침묵의 저항과 동아일보의 용기 있는 결단은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영웅으로 귀국한 송기정을 기다린 것은 환영이 아닌 감시였습니다.
일본은 그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공개적인 행사 참여 금지, 언론 인터뷰 제한, 심지어 이동의 자유마저 억압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영광은 순식간에 침묵의 족쇄로 변했습니다. 조선인들은 그를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그는 자유롭게 그들을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은 송기정을 더 이상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성기의 선수가 강제로 은퇴당하는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더 이상 발휘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고립된 나날 속에서 송기정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시체제 속에서 조선인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창씨 계명이 강요되었고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손기정에게도 일본식 이름 손의 키테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라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나는 손기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확대되면서 손기정은 일본의 선전도구로 이용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은 그를 동원하여 조선 청년들의 징병을 독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거부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생계의 어려움, 지속적인 감시와 협박.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해방의 그날까지 손기정은 9년간의 긴 침묵 속에서 버텨냈습니다. 그의 인내는 또 다른 형태의 독립투쟁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손기정은 거리로 뛰쳐나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그의 외침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33살의 손기정은 비로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은 곧 분단의 비극을 맞았고 한국전쟁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손기정은 자신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후배 양성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선수들을 모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이었지만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당당한 대한민국 선수다.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라. 손기정의 제자들은 하나둘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함기용, 송길륜, 최윤칠이 1, 2, 3위를 휩쓸었습니다. 한국 마라톤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스승 손기정의 가르침은 대한민국 마라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76세의 노인이 된 손기정은 개회식 성화 최종 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9월 17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10만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기정은 성화를 들고 트랙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52년 만에 그는 마침내 태극기를 달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화를 점화하는 순간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억압받았던 민족이 마침내 세계 속에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손기정, 그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